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좀 수급적으로 해서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풋옵션이 드디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풋옵션 275가 아마 최소한 4.0은 한번 찍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굉장히 종가가 좋았어. 사실 그래서 어제 원래 장 마감하면서부터 야, 저거 풋옵션 종가에 관한 거를 한 편을 만들어야 되나 하다가 어차피 미국장이 뭐 올라서 마감해버리면 풋옵션이 저렇게 나와도 솔직히 뭐 큰 의미는 없겠다 싶어서 오늘 이걸 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어떻게 됐냐면 어제 풋옵션이 상승 마감했어요. 그죠? 어제 선물은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선물이 어제 0.2% 정도 빠져서 마감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275가 한 3%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국 우리는 빠질 준비가 됐다 이겁니다. 한국은 빠질 준비가 됐다. 제가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그 10월 28일 요 날이죠. 10월 28일 요 날에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이제 풋옵션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지수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방에다 대고 관뚜껑에 못 박아버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날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것 같아서 10월 29일 날에 바로 되돌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관의 뚜껑은 살짝 걸쳐는 놨지만 아직 못은 박지 않은 정도의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혹시나 싶어서 관 똑똑똑똑 두드려 보니까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방에 대한 좀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제가 조금 위험했습니다. 어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오르고 뭐 그런다면은 어제 잘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장이 안 흔들릴 거면은 어제 좀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선물이 빠지고 뭐 그랬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코스닥도 사실 뭐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고 그래서 이 어제 잘했어야 되는데 어제 지수가 하락 마감해버리고 풋옵션이 살아나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FOMC 회의가 오늘 저녁인데 안 봐도 이거 그냥 이제 뭐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안 봐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요. 어제 환율도 그랬죠. 환율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쥐어짰어. 보시면 이 10월 달 들어서부터 1206원이던 환율이 보시면 116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그 갭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물론 뭐 갭이 일부 진짜 중요한 자리는 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자리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빵꾸가 너무 많이 뚫려 있으면 이거 다시 다 메꾸러 갑니다. 지금 갭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제도 갭, 이틀 전에도 갭, 여기도 갭, 여기도 갭. 이거 끝났어요. 이거 이제 당분간 이제 환율은 좀 환율 약세를 보이겠죠. 원화 약세가 좀 당분간 찾아오겠죠. 어제 특히 그 환율이 마지막으로 쥐어짜면서 7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어떤 원화 강세의 마지막 시세까지 다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오늘 저녁 이제 미국 기준금리 발표 FOMC 회의 날인데 사실 어제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시다시피 저렇게 선제적으로 원화 약세 그리고 주식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방을 보시는 분들, 인버스 잡고 풋옵션 잡고 하방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제가 굉장히 큰 고비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 제가 어제 좀 많이 쫄리고 이랬던 건 제가 FOMC 날짜를 실수로 30일, 31일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일 하루까지 더 견디고 11월 달부터 빠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날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방이라는 게 지수가 빠진다고 하면은 오르는 거는 그냥 옆으로 기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하락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그 타이밍에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하락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이틀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왜냐면 FOMC 회의가 31일이라고 하면 지금 이 흐름이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달력을 다시 쳐다보니까 29, 30이 돼요. 오늘 저녁이 금리 결정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 어, 어제 하여튼 잘 견디신 분들은 좀 이제 오늘은 뭐 오늘 내일 하여튼 당분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방으로 본다 얘기죠. 하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앞만 봐도 뭐 오버슈팅이다. 뭐 하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딱히 뭐 이슈 이런 거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장도 사실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어제 안 그래도 보다 잤어요. 어제 한 1시까지 보다 잤는데 뭐 미국 지가 있게 올라봐야 FOMC 회의가 내일인데 오르지 못해요. 오르지 못해. 이벤트가 있으면은 공격적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데 적당히 마감했죠. 그죠? 적당히 마감했고 나스닥은 좀 선제적으로 빠져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 정도 0.9% 빠졌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히 뭐 어떤 그 이슈라고 해서 뉴스가 새롭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이 FOMC 회의니까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년물 채권 금리는 10년물 채권 금리 보면은 대충 시장이 FOMC 회의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요 보시면 1.83이죠. 1.83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0년물이 1.83. 물론 장단기 금리 차 문제는 이제 완전 해결됐습니다. 이제 뭐 꾸준히 10bp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불안하지만 해결됐고요. 보시면 10년물이 1.83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준금리는 1.75에서 2%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저녁에 한번 내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10년물 금리가 1.83이라는 건 이거 금리 한 번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뭐 시장 기대 98%의 사람이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어쨌든 뭐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시장에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 좀 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이다, 위험 자산 쪽에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가 돼 있는데 사실 보시면요 지금 이미 우리 그 지수나 뭐 주식은 많이 올랐죠.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10월 30일 날 기준금리 내린다에다가 대고 미리 이게 선반영 된 겁니다. 기준금리 내린다라는 그 어떤 시장의 호재성 재료가 선반영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FOMC 회의에서 내일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기 좋게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좀 급하게 빠질 거고 좀 낙폭도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아마 FOMC 회의는 제가 봤을 때 별다른 뭐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파월 의장이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다 그냥 기대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우리 이런 자산시장, 금융시장 쪽은 단지 저거를 하나의 재료로 활용하겠죠. 그죠? 저 FOMC 회의 파월 의장이 발표하는 순간에 주식을 갖다 팔아야지 뭐 아니면 뭐 채권을 사야지 뭐 어떤 이러한 재료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딱히 뭐 서프라이즈한 얘기 안 할 거니까 딱히 서프라이즈한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FOMC 회의와 관련된 얘기 했고 미국 주식시장 좀 잠깐 어제 마감한 거 보면요 그죠? 뭐 이렇습니다. S&P,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좀 빠졌고 S&P는 뭐 조금 더 오르다가 뭐 그냥 버텼고요. 뭐 이벤트 하루 전날이니까 안 그래도 저도 뭐 큰 흐름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큰 거 기대하진 않았고요. TVIX가 어제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갭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
어제 TVIX가 어제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다. 아,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 건가? 하여튼 이게 갑자기 말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TVIX가 어이없게 좀 갭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갭상승을 하면은 사실 안 좋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갭상승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결국 옵션이에요. 풋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텐데 대충 풋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갭상승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매도 그죠? 매도 나옵니다. 매도 나와. 갭상승하면 매도 나오기 때문에 갭상승하면은 TVIX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제 갭상승이 좀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좀 한번 테스트하는 뭐그 정도 흐름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좀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패턴임 뭐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빨이 비어 있죠. 여기 요 자리 아무것도 매매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10월 28일 날 양봉의 몸통 부분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미국장에서 아마 그 FOMC 회의 직전에 지수가 아마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서 한번 TVIX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좀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TVIX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하여튼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뭐 솔직히 오늘 그 이렇게 풋옵션 살아서 꿈틀이는 거 보면은요 뭐 이제 별다른 걱정은 되지도 않습니다. 뭐 시장 빠지긴 빠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고 뭐 무슨 뉴스가 별다른 게 없죠 그죠? 뭐가 있나? HLB 공매도한 운용사의 개미들 대차거래 못하게 하자. 야, 이 대차거래를 사실 개인들한테 허용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 직접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그냥 그 선물 옵션처럼 증거금만 걸고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좋을 텐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공매도를 못하는 게 아쉬운 거지 뭐 공매도란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뭐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제도죠. 공매도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그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저번에 저 하이닉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블록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사전 정보, 미공개 정보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걸로 공매도 때리면은 그건 이제 죽일 놈이죠, 그죠? 그건 나쁜 놈들인데 공매도 제도 자체가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은 뭐 들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뉴스들이 뭐 대부분 다 애플하고 아마존은 벌써 한국 시가총액,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을 추월할 판이랍니다. 굉장하네요.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애들 더 갑니다. 더 가요. 꾸준히 들고 가시고요. 트럼프가 뭐 한국이 미국 벗겨먹는다. 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된 뭐 그런 비용 같은데 연 70조 원 내야 된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도 급합니다. 그죠? 왜냐?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냥 뭐 듣고 넘기시라.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자리가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아서 중국, 러시아, 견제하려면은 그죠? 일본에서 견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큰 대륙, 그죠? 큰 그 메인 대륙, 중국이나 러시아가 속해 있는 그 큰 아시아 대륙에 반도에 발 하나 담그고 있는 게 좋죠. 해군 동원해 갖고 상륙 작전 하려면은 골 때리잖아요, 그죠? 그럼 돈 엄청나게 드는데 이미 뭐 한국에 기지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미국의 작전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그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주한미군 이런 건 미국이 좋아서라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는 그냥 트럼프가 표가 모자라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가 급합니다, 그죠? 미니딜, 조기 서명, 낙관론에 불지피고 있다라는 무역, 그죠? 무역 전쟁, 낙관론에 불지피고 있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얘기고요. 우버가 금융업에 뛰어든다네요.
야, 중국 인민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찍는다. 야, 참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아니 저기 저 22, 드라기 총리는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모양이고요. 그죠? 아무튼 뉴스 이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 별다른 거 없어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미국 FOMC 회의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것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칠게요. 더 할 말 없네요. 예.